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3년도 7월 1일입니다. 이제 74회 시험이 한 40여일 정도 좀 남았는데요. 정확하게 42일 남았네요. 그리고 7월 5일 날은 이제 CBT 시험 1차 합격자 발표일이 있고, 17일서부터 20일까지는 74회 2차 실기 인터넷 접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한 23일 있다가 20여일 있다가 너무 좀 짧은데 실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74회 때는 이게 좀 시험이 좀 바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뀔 거냐면은 그 71회 때 그 소송을 한 게 있어요. 시신 뭘 소송을 했냐면은 1년이 좀 지났는데 71회 때 시험이 그 N값하고 M값이 무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입력의 범위가 주어져서 그 범위 한계 내에서 검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통과했냐 불합격했냐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많이 해보면은 그게 옳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증명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카운트 값이라는 게 이 카운터 값이나 타이머 값은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카운터나 타이머는 이 숫자가 6, 5, 5, 3호까지만 들어갑니다. 그죠? 65,535라는 숫자까지만 들어갑니다. 이걸 오버하게 되면 넘어가 버리면 0이 돼 버립니다. 0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동작도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작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지금 2의 15승이 되니까 여기서 이 타이머 값은 10을 곱하니까 오버가 돼가지고 6535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0이 돼버린 그런 형태입니다.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보니까 우리는 그 2의 13승서부터 타이머 값이 변경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더니 2의 15승에서는 완전히 넘어가 버리니까 숫자가 오버가 돼버리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출제자라는 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출제자라고 지금 들어가는 애들이, 출제자가 PLC 그 메모리를 모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죠. 이런 걸 모른다라는 것은 이건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이 출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타이머 범위라는 게 있고 카운터 범위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카운터 타이머를 쓰고 있는데, 아니 그걸 넘어가 버리면 0이 돼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 하느냐, 불가능하죠. 그죠? 예. 그리고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타이머 100ms 타이머 같으면은 자 100ms 타이머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T0에서 T499까지 되어 있죠? 그럼 이 100ms 타이머는 자, 그 10단위로 계산이 되는 타이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초를 10으로 계산합니다. 10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0이면은 1초가 되는 거죠. 10이면은 1초, 100이면 10초,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65535면은 6535면은 0.5초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0에서 그러면 이게 10ms 타이머가 있어요. 10ms 타이머가 있는데 10ms 타이머는 T500번부터 보통 이거는 좀 틀립니다. 메모리 구조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지금 이거는 지금 XBC DR32H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T500번부터 T999번까지 가요. 999번까지는 또 요거는 1초를
100으로 계산합니다. 100으로 계산하니까 요거는 몇 초까지 할 수가 있냐면은 655.35초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55초까지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ms 타이머도 있죠. 1ms 타이머는 T1000번부터일 거예요. 1000번부터 해가지고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1초를 1000으로 계산합니다. 아주 정밀한 타이머죠. 정밀한 타이머이기 때문에 1000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65.535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초로 따지면 65초까지만 계산이 되지 이거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머마다도 이렇게 짧은 거는 65초만 딱 체크가 가능하고요. 길어봐야 뭐 이런데 무한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이머도 그렇고 카운터도 그렇고 뭐 2의 계산이야. 2의 6, 5, 5, 3, 5승까지 계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거를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2의 13승서부터 틀리고 벌써 2의 15승서부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타이머에. 동작도 안 해요. 예,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런 타이머의 메모리와 타이머의 종류, 카운터의 종류, 이런 메모리의 크기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출제자가 출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자격 미달이지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좀 문제점이 되는 거는 감독관이 지금 문제예요. 감독관이. 예? 감독관이. 자, 출제자가 출제오류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장의 감독관인 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사위원이에요, 원래는. 이 PhD 검사 하러 들어간 사람이 문제를 딱 보고 아니 이거는 PLC의 메모리에 각 메모리의 크기가 있는데 어떻게 무한의 값을 갖다가 가지고서 검사를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우리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무한을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어디까지 도대체 검사를 하라는 거야? 하고 봤더니 이 감독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를 한 거예요. 하나, 두 개 정도 검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건너뛰고 패싱 해가지고 패싱해버리고 무한대 검사가 n값이 이렇게 맞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한두 개만 체크를 해보고 나머지는 패싱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패싱하고서 합격이다. 누구는 합격이다. 누구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한 거야. 불합격이라. 이래 버렸으니 아니 이게 옳으냐 이게. 그럼 그 합격자가 진짜 합격자가 맞냐. 다른 거 틀릴 수도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운이 나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합격시키고 요거 두 개 맞은 사람 합격시키고 어떤 사람은 요거 체크하고 이쪽 거 체크해서 요게 안 되니까 불합격한 거야. 그렇잖아. 그지? 감독관들이 다 이랬어.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검사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한 거죠. 예? 예. 검사에서 공정하지 못했다. 하지 못한 검사가 된 거죠. 검정이 돼버린 거죠. 감독관들이 이게 심각한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얘네들도. 그지? 예. 이렇게 n값이 무한대고 m값이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의 값을 갖다 그 중에서 뭐 한두 개만 해보고 누구는 누구는 합격해서 패싱해버리고 누구는 불합격해버리고 이런 것이 정말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그럼 또 심각한 게 또 뭐냐면은 세 번째. 그러면 전국에 수십 명의 이 감독관, 이 검사위원이 있잖아요. 검사위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했어요. 이의 제기를 해서 이거는 71회 때 이랬으니까 72회 때 바꿔라 그랬는데 지금 71회 때도 이랬지만 72회, 73회도 계속 지금까지 이 앞전 시험까지도 n값이 무한대였었어요. 무한대인 시험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71회 뿐만이 아니고 72회, 73회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잘못된 게 맞다는 식으로 계속 출제를 강행을 했고, 이 감독관 애들은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한두 개만 검사해보고 나머지는 패싱. 이런 식의 검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 수십 명의 감독관이란 이런 애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거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전국의 수십 명의 감독관이라는 자들이 한마디도 이의 제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뭐예요? 출제호로 인한 자격증 공정한 불공정한 시험에 공범자가 된 거지. 공범자가 돼버린 거야. 공범자. 골 때리죠, 이 시험이.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공범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참 이게 보면 전부 다 쌍으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제자, 검토자라는 애들이 일단 출제를 잘못했죠. 거기다가 감독관이라는 애들이 또 이거를 엉망으로 검사했죠. 그리고 72 2일차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발생하면 소수점 이하 뭐 반올림을 한다든가 올림을 한다든가 버림 처리를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야. 그러더니 이제 73회 때 이제 깨달아가지고 72회 때도 그냥 넘어가. 73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점 이하 버림이라고 그때 가서 쓴 거야. 이제 하나씩 몰래 바꾸는 거지. 얘네들이 잘못한 거를 과거에 잘못한 걸 덮어두고 73회 때 이제 하나씩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야. 이제 73회 때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이제 들켰거든. 들켰으니까 73회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험 보신 사람들이요? 다들 알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 잘못한 거를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숨겨야 되잖아. 숨겨야 되니까 그 공범이 누구예요? 출제자, 검토자,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이 검사위원이라는 애들이 다 공범인 거야. 예. 이게 한마디로 자격증 범죄 카르텔이지. 한마디로 산업일가용단이 주도가 돼가지고 벌인 이 범죄 사실이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뭐냐면요. 더 심각한 게 또 이 검정 자체가 위법이었었어요. 위법. 그럼 위법이 뭐냐? 위법 사실에 대해서 좀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위법스러운 위법이 그러니까 검정 자체가 위법이에요. 검정. 위법이에요. 위법. 그럼 검정 자체가 왜 위법이냐? 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험 문제에 이렇게 써 있죠. 기권 또는 실격, 오작일 경우에는 뭐예요?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자격증법에 이렇게 보면은요, 규정을 찾아보면은 그걸 잘 읽어보면 그 해석을 해보면은 기권이나 또는 미작일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 제외를 해서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을 시키는 게 맞아요. 맞아요. 득점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거는 왜냐면은 기권을 했으니까 이 작업물을 갖다가 어떻게 그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검사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미작도 그렇고 기권과 미작은 작업을 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란에다가 0점, 빵점이라고 적고 그 합격 불합격 사항에다가 거기다 보면은 불합격 써놓고서 뭐라고 쓰냐면 기권 또는 뭐 미작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야. 그 불합격 사항에다가 가로치고서 불합격 사유를 적는 거지. 그래놓고 왜 0점이냐? 기권했고 미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되잖아. 그게 맞아. 그 자격증법도 잘 읽어보면 그런 것인데 얘네들이 지금 실격과 오작도 지금 채점 대상이 제외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격과 오작을 점수를 안 주고 점수란에다가 뭡니까? 실격, 오작 이렇게 써놓고 불합격 해버릴 거예요. 근데 점수란에 실격과 오작이 어디 있어요? 점수는 점수를 적는 거지. 실격과 오작은 뭐예요 지금? 실격과 오작은 그거는 불합격 사유지 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잖아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요. 아니 점수란에 실격이 뭐야? 이게 오작이 뭐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맨날 그거를 뭐 20년, 30년 동안 맨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야. 전기 기능사도 그렇고 전기 기능장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작업용 시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실격이나 오작일 경우에는 뭐예요? 채점대 제외를 하니까 점수를 안 주고 그냥 실격 점수를 안에다 실격 오작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그게 위법한 거였어. 법에도 실격이나 오작은 검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검사 대상을 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국가기술자격법 그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은,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그럼 득점에 관계없이란 얘기는 뭐냐면, 실격이나 오작을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해서 점수를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수가 80점이 나왔다. 필답평가 플러스 80점이 나와도 60점을 넘었어도 커트라인 60점을 넘었어도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을 처리한다라는 거야. 그것이지 실격이나 오작을 지금 채점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야. 지금 이거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쳐다봐가면요, 이 법률가들도 쳐다봐도 그게 맞는 줄 알아. 얘는 산업가 하는 것처럼 맞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이 문제에다가 실격과 오작을 지금 채점에서 제외한다고 불법으로 써놓은 거야, 그걸. 원래는 이 실격과 오작도 뭐예요? 검사 대상에서 포함을 해가지고, 채점 대상에서 포함을 해가지고 채점을 매기고 점수를 주는 게 맞아. 그 점수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38점 써놓고, 합격 그거 써놓는 데다가 불합격이라고 써놓고, 실격 이렇게 썼는데 PLC 동작 실격 하든지 오작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래서 불합격 처리를 하는 거지. 그래야지 규정에 맞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대단히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거 한 이틀 쳐다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딱 발견하고서 변호사 사무실 얘기를 해서 변호사 사무실도 이게 위법하다라는 그거를 써서 이제 그 판사님한테 제출을 했으니까 판사님이 뭐 고려를 하는데, 지금 출제 오류 사항 따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산업인력가공단이 그 검정한 자체도 위법하니까 지금 이거 머리가 아픈 거지, 한마디로. 판사님도 이거 처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판사님은 판결만 하는 거지 처벌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곤란해진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지금 실격과 오작이라고 써 있는 거 그거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이 검정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지금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여기 71회 때 소송을 했잖아요. 72회 때 소송을 이때는 안 했어요. 73회 때 사람들이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소송을 해도 그냥 가니까 재판이 길어지기만 하고 뭐 그런가 보다, 산업인력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렇지가 않아. 이제 재판이 이게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수험자가 유리해지는 거지. 유리한 재판인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판사가 보고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다 기각해버려. 원고인 수험자가 지금 출제 오래됐다고 해서 소송을 했잖아. 그런데 이게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그냥 산업인력가 편 들어주고 기각시켜버리면 되는데, 이거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계속 이제 위법사항까지 적발이 되고, 이게 더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산업인력가 대단히 불리해지는 거지, 한마디로. 불리해지는 거예요. 판사님도 이게 빨리 이게 재판을 끝내야지만이, 만약 그 수험자들이 질 경우에는 재판 비용을 수험자들한테 물게 해버리고서 끝내버릴 거 아니야. 기각시켜버리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길어지잖아, 봐봐. 이렇게 길어진다라는 거는 이 검정 자체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그 위법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가 불리한 거야. 그래서 지금 수험자들이 지금 그 재판장에 가보면은, 판사님은 그 산업인력가 직원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하고,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뭐 불친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친절하게 묻고 얘기를 하질 않아. 그러면은
우리 수험자들이 그래. 아우, 왜 판사님이 우리한테 막 그러냐. 우리는 피해자인데 산업인과 편드는 거냐, 뭐냐, 막 그래. 산업인과공단은 옆에 있으니까. 그 울산에 있잖아.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 법원이 이거 뭐 저기 편들고 그런다. 그리고 막 전관예우가 막 굉장히 심한 그 재판이거든,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많다. 이 산업인과공단 이 변호사들이 많거든. 거기 판사들하고 이게 조인이 돼가지고 판사가 산업과 편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줘서 그렇지는 않다. 판사가 3명씩이나 되는데 그 3명 다 저기 저 산업과 편인 판사가 있겠느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닌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이 범죄 저지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친하다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협조를 해야 되니까. 협조를 해야지 더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애들 다 뒤집어진다고. 원래 사기죄 같은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 판사들은. 그러면 이 사기친 놈한테 협조를 좀 얻어내야 되니까. 걔네들이 해서 뭐가 좀 더 밝혀지고 그래야 되니까. 걔네들한테 친절하게 얘기했다가 더 그 불법한 증거가 드러나면 이제 소송한 사람들, 피해자들 편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그리고 재판이 길어지는 거는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제가 이제 수험자들을 위로를 해줬어요. 걱정 말고 좀 기다려보자.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그 판사가 판사님이 전문위원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뭐 정보통신학과 교수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또 뭐야 뭐 희한한 건데 전기공학 박사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느끼면은. 그리고 뭐 전기 기술사도 아니고 전기를 전문적으로 이쪽에 뭐 PLC를 전문적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면은 이 잘못된 시험 문제를 갖다가 헛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판사는 그게 귀를 기울이면은 잘못될 수 있지. 근데 내가 그랬어. 변호사 사무실에. 아니 그러면 우리 쪽에서 반박 문서를 낼 수가 있는 거냐? 우리도 내면 되는 거 아니지? 그 이상한 그 대학교 교수가 뭘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몇십 년 동안 이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적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학에서 학생이나 가르치고 있고 이쪽을 깊이 파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뭘 한다고서 그거를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판사가 그걸 들어보겠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는 만약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서 따지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지가 전문가라고 자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론을 공개를 해버려야지. 인터넷 공개를 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게끔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게끔 해야지. 헛소리를 알게 하면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판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아니 무슨 대학에 무슨 누가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좀 부적합해. 정보통신 설비학과 그 통신 쪽의 교수가 무슨 모타 펌프 용량 계산하는 게 그걸 위법 사실을 판결해. 그 정보통신에는 펌프 용량 계산하는 게 없어요. 전기하고 소방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죠. 그죠? 소방에도 있어요. 소방에도 펌프 용량 계산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정보통신 통신하는데 그게 뭐가 나와. 펌프 용량 계산하는 게.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반박문서 내면 되는 거야. 증거자료 다 하고 시연까지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누구 말이 옳겠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그 대학의 교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기술계에서 제명돼야 될 사람들이야.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예. 제가 이걸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옳은 얘기를 해야 돼. 사람은 옳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라고 나선다고 하면은 내가 돼지게 혼내줘야지. 그런 애들. 근데 여러분들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71회 때 소송을 했어요. 근데 요때는 소송 안 했어요. 2개는. 그지? 안 했는데,
지금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출제 우려가 인정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격이 되잖아. 그 사람, 소송한 사람들이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되면은, 나머지, 이때 이제 나머지 인원들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PLC 가지고 그 실격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실격. 또는 뭐 오작이라고도 막 혼동해서 막 두 개 쓰더라고. 그래서 실격이나 오작, PLC 가지고 된 사람들은 PLC 문제가 출제 오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점수를 다 맞게 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PLC 잘못됐다고 해서 나머지는 채점도 안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거는, 뭐예요? 산업외과연구원단이 위법한 검정을 해서 피해를 받은 거기 때문에 50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50점을. 산업외과연구원이 잘못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실격과 오작도 점수는 줘야 되고, 그 불합격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불합격 써놓고, 가로치고서 PLC 실격. 이렇게 해야 돼야지. 이렇게 써놔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점수란에는 실격이라고, PLC 실격이라고 해도 점수는 뭐, 예를 들어서 38점. 뭐 이렇게 해줘야 돼. 실기. 그리고 필답형, 작업형이면 38점, 필답형은 예를 들어서 뭐 32점 해가지고 두 개 합쳐서 뭐 70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불합격 아니야. 실격 사항이니까, PLC 동작을 실격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시험지에 그렇게 써놓은 것은 걔네들 마음대로 편리하게 검정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거 자체가 위법한 거야. 위법을 저지른 산업외과공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고, 작업형 점수 50점 줘야지 뭐. 방법 없잖아. 다 뜯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71회, 72회, 73회 때 PLC로 불합격된 사람은 다 합격할 수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귀 기울이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74회 때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어? 100%? 그 사람들? 아니, 74회 때 100% 합격할 수 있냐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71회, 73회 때, 72회 때 이때 PLC 가지고 불합격은. 근데 다른 거 불합격이면 안 돼. 다른 거 막 위치 바꾸고 막 배선 막 빼먹어가지고 동작 안 되고 그건 안 돼. 근데 이제 거기에 딱 PLC 동작 실격이라고 실격이라고 써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집단 항의를 해가지고 집단 민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다 합격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71회 때 이 불합격 취소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재시험으로 다 돌릴 수는 없잖아. 재시험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합격했던 사람들을 다 불합격시켜버리고 다시, 재시험을 다 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합격했던 사람을 어떻게 자격증을 반납하게 해가지고 하냐, 얘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행정상 이미 합격을 해서 통보를 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했는데 그걸 회수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시험은 불가능하다고. 재시험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재시험이라는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거는, 앞으로 제도상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시험 3일을 받지 않습니까? 3일을 봤으면은, 별도로 하나의 어떤 여기서 좀 떨어진 날짜에, 그러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 1차 시험을 보면은, 별도에 떨어진 시험을 갖다가 다른 날 해가지고,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별도로 모아서 이렇게 재시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돼. 지금. 그래야 된다고. 그렇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잘못돼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문제가 출제 오류라든가, 감독관이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다, 무슨 이의제기나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요때 다시 재시험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이게 많이 떨어뜨려야지. 이때는 한 달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띄워서 이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 검정이 되어 나가야지 이게 옳다고.
이거 우리가 개선할 게 굉장히 많아. 그냥 끝나버리고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71회, 72회 때, 73회 때 PSC 가지고 떨어진 사람 다 합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까지 해줄지 아니면 법원이 아니면 71회 때 소송한 사람들만 이기게 해줄지 아니면 이 소송한 사람도 뭐예요? 불합격 취소를 못하게 그럼 이렇게 되는지 그 참 답답한 얘기지. 근데 정의는 뭐예요? 지금 보면은 출제오류 된 게 맞아요. 출제오류 된 게 맞아. 그럼 출제오류가 인정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합격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작업형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야. 이게 필답형이나 또는 뭐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라면은 그 한 문제가 출제되면은 그 한 문제를 다 점수를 다 줘서 합격해서 통과시키면 되잖아. 근데 이 작업형은 그렇지가 않아. 이 문제 하나가 한 문제야 그냥 통째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산업인력가공단이 지금 위법한 검정을 했잖아. 실격과 오작을 갖다가 채점돼 제한 게 이게 위법이야. 위법사항이라고. 잘못된 거야 이거 완전히. 그랬으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이 자격검정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거기다가 이 출제자로 들어가는 애들이 PSC 메모리 구조를 모르고 막 N값을 무한대로 해버리고 참 거기다가 이제 소수점이야는 뭐예요? 올림, 반올림, 버림 이런 것도 막 모르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지금. 골 때려. 거기다가 이제 또 요즘 와서는 뭐 지네들이 뭐예요? 그것까지 하잖아. 저 특수함수까지 나오잖아. 그 배장형 실수 연산 중에서 특수함수 연산까지 들어가는데 골 때려요. 실력도 안 되면서 기본이 돼야 되는데 PSC 메모리도 모르는 애들이 타이머 메모리, 카운터 메모리, D 메모리, M 메모리 이런 메모리 구조 자체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내고 자빠졌고 그거를 또 이제 맞다고 검사를 해서 묵인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뭐가 이상해. 감독관 애들이 이태민이라는 사람이 좀 미친놈이 아니 뭐 출제오류 났다고 계속 그러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제 감을 잡았을 거야 얘네들이 검사에. 그런데 항의를 못해 항의를. 응? 그래서 지금까지 바꾼 거는 뭐예요? 71회에서 73회까지 바꾼 건 이때는 소수점이야 뭐 버림, 올림, 반올림 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73회 때 이제 겨우 와가지고 소수점이야 버림 하나가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은근히 조금씩 얘네들이 잘못한 걸 알고서 바꿔 나간다고 그 짓 한다고.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은 조금 뒤에 가서 이제 몰래 바꾸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항의했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한 사람들, 뭐예요? 그 업무 방해나 하고 뭐예요? 배척시키고 완전히 딸을 만들어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원가에서 발도 못 디디는 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 그런 작업을 하지. 그렇게 해놓고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조금씩 이제 조금 이제 몰래 시험지를 바꿔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는 미래 쭉 가면서 이제 정상화된 시험으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거야. 몰래 바꾸는 거야. 그래 놓고는 출제오류는 없다고 잡아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들이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무마시키고 묵인하고 하면서 요끼리 전부 다 출제자, 산업인력과 직원, 검토자, 이 검사위원, 감독관 애들 이 얘네들이 다 한꺼번에 공범인 거예요 이게 이 범죄 행위의 공범인 거야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묶여있는 이 카르텔이라고 했잖아. 학원이나 학원과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이 산학유착 관계에서 이 벌어진 자격증 범죄가 바로 그 작업형 시험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71에서 73에 넘어올 때까지 지금 변경된 거는 그 소수점이야 버림 처리한다라는 거. 그거 말밖에 없어. 지금. 근데 또 이제 74에 가서는 내가 보면 이제 N 값의 범위가 이제 주어지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살짝씩 이렇게 바꿔 나갈 거야. 그런 식으로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이 잘못된 거
있었던 걸 몰래 숨기고 재판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별의별 짓을 하겠지. 전문위원이라고 걔네들한테 가서 뭐 전화 걸고 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산업인과 출제자 다음에 시켜줄 테니까 좀 뭐 좀 저기 잘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지. 걔네들이 그 짓을 한다. 우리는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 나는 그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 불법 저지를 생각도 없고 출제자가 만약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출제료는 없다. 딱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이쪽에서 매장되는 거야. 한번 봐봐. 그런 게 어떻게 학자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게 막 항의를 해버려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안 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된다. 학문을 가지고서 그걸 왜곡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거듭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고 보면은 오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보면요. 그 17페이지에 해당되거든요. 17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이게 오류나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한 30군데는 발견이 돼요. 그래서 나는 재판장에서 그걸 공개하라. 어차피 다음에 안 나오는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공개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딱 그 자리에서 짚어주면 되거든. 한 30개는 짚어줄 자신 있어. 근데 공개를 안 하더라고. 그럼 계속해서 그 30개를 다 고쳐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소송을 하고 그 소송한 사람들은 합격으로 변경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런 절차로 이제 계속하게 나갈 거야, 아마.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진실은 묻히면 안 되는 거야. 정의와 진실은 묻히면 안 돼. 예. 이걸 덮으려고 한 이 산업인과공단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때 그 산업의 답변서를 봤을 때 참 황당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담당자가 온 지도 별로 며칠 안 됐거든. 걔가 안 됐는데 걔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네들이 뭐 전문가고 비전문가가 말을 하는 거래. 펌프 용량 계산하는 거나 뭐 저기 그 N값이 무한대인 거는 뭐 저기 한 100초 정도 검사를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맞다. 라는 식으로 막 얼버무려. 말이 안 되잖아. N값이 무한되면 EN승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회 13승부터 이게 검사가 안 돼요. 그런데 2회 15승은 아예 빵이야, 빵. 타이머 동작 자체가 안 돼. 근데 무슨 놈은 세상에 이게 맞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100초만 검사하면 된대. 뭔 100초만 검사를 해. 무한대라고 써놓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한두 개 검사를 해보고 통과 패스. 한두 개 검사해서 범위가 벗어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동작 안 되고. 아니, 나 참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야. 봐. 그렇잖아. 문제를 똑바로 내지를 않으니까 이런 그 논란과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이게 수능이었으면 지금 이거 가당치는 않겠냐, 이 얘기야. 그 고등학교 애들도 이거 생각을 해봐. 우리는 지금 막 40살, 50살, 막 60살 이렇게 돼가지고 알 것 다 아는 사람이고 전문가들 아니야. 우리가 전문으로 이 일을 계속 해왔는데, 아니 고등학교 애들도 이걸 딱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오류다라고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수능이라고 해봐. 수능이면은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냐고. 다 뒤집어지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교육부 장관까지 그냥 해체될 거야. 아마 교체가 될 거야. 이랬다가는. 안 그렇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옳은 얘기를 했고 자꾸 이렇게 산업인과공단은 제가 이제 옳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험이 바꿔져 간 게 바로 이 정기기능장 실기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지를 보면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바꿔진 게 이태민이에서 바꿔진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그래도 끝이 없어. 새로운 애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똑같아.
똑같아. 기능대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출제 문제를 냈을 때가 가장 심각했었지.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낼 때 출제 중에서 기능대회 그 찌끄러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62회 때까지 들어왔던 애 있잖아. 그 기능대회도 있잖아. 걔가 제일 문제가 컸었어. 그 완전 엉터리야. 엉터리. 3로 나오고 미친놈이었죠. 3로. 3로 그 결선하는 거.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 그 시험 문제가 아주 부정도 많고 잘못된 시험이야 그거. 그거 현장에서 그렇게 3로 수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3로 4로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참 아이고 지금 이게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사고를 치고 계속해서 바꿔진 게 이 시험이라고 지금. 아무튼 지금의 이 검정평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뭡니까 출제부터 손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의 감독관 검사위원이야. 이 감독관 검사위원이 얘네들이 들어간 걸 이렇게 보면은 시험장과 검사위원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은 얘네들이 그 산업인력가공단하고 이게 조인이 돼가지고 같이 유착이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얘네들 검사하는 걸 보면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잘못됐다 이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 얘네들은. 그럼 뭐야? 그 부정을 눈 감아주겠다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아무리 해도 이거 봐봐. 아니 소수점이야 반올만이 올리만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걸 눈 감아주는 거야. 그지? 눈 감아줬지. 거기다가 또 N값도 막 무한대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검사를 하라는 건지 그런 내용도 없어. 그런 말도 없고 이걸 이의제기도 안 해. 그냥 앞에 거 한두 개 이렇게 검사해보고 말고 누구는 뒤에 거 검사해 떨어뜨리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위원이라는 거 들어가는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산업인력가공단하고 조인이 된 뭐예요? 부정불량 감독관이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 지금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거야. 얘네들이. 창피한 노릇이야 정말. 나는 우리 전기 기능장과 우리 이 업계에 그리고 우리 학계에 이렇게 부끄러운 애들이 그 뭐야 출제자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PLC 메모리도 몰라. 메모리 구조도 몰라. 그 메모리 한계 크기를 모르는 애들이 기분도 안 된 애들이 출제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출제자 검토자로 들어가서 문제를 내고 자빠졌고 그거를 또 검사를 하면서 몰래 이렇게 숨기고 봐주고 누구는 불합격시키고 이렇게 부정불량 감독관이 설치는 이 시험이 바로 전기기능장 시험이라고 나는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니 증명이 되잖아.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수치적으로 이게 딱 보여주잖아. 잘못된 거를 얘네들이 숨겼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응?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이 출제자라든가 검토자라든가 그 다음에 검사위원이라든가 또 감독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 산업인과 담당 직원이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보라고 댓글 달아서 얘기를 하라고. 얘하는데 할 수 있냐고. 카페 들어와서 우리 강철성 카페 들어와서 얘기를 해봐요. 응? 뭐라고 얘기를 할지 니들이. 왜냐면 니들은 범죄자니까. 출제자, 검토자, 그 다음에 검사위원, 산업인과 직원 다 이 범죄를 숨기고서 위법한 검정을 한 범죄자들이야. 범죄자들.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서 이거는 지금 뭐 앞전에 609명 그 채점도 안 하고 답안지 파쇄했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그 산업인과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한 거야. 걔 징계 처리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이거는 출제자, 검토자, 산업인과 담당 직원, 검사위원, 감독관 이 전체가 썩은 거야. 썩은 거. 출제 오류에 위법한 검정을 하고 얘네들이 부정불량 검사까지 한 거야. 이게. 이러니 이게 빅뉴스가 아니냐고. 전부 다 숨기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 거짓입니까? 내가 거짓이면은 고발을 하라고. 고발을 해봐. 제발 고발 좀 해줘. 나 그러면은 나 가서 경찰서 가서 실컷 얘네들 데려놓고 또 싸우게. 응? 니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위법을 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속이고 수험자 속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검정을 할 거냐?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참 맹랑한 게 그 답변서를 보니까 뭐 지들은 전문가고 우리는 전문가 아니래. 야, 내가 이걸 하는 동안에 산업일과 그 담당자 있잖아. 그 저기 책임 연구원이라고 걔 있잖아. 팀장이라는 거. 이게 5번 바뀌었어. 어? 아니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야. 이게 무슨 놈 아니 시험애들 뭘 한다고? 니네들이 비전문가지. 어떻게 나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거를 한 사람을 가지고서 아니, 비전문가 하면서 뭐 100초 정도 검사를 하면은 된대. N값이 무한대인 거는 100초 정도 검사를 하면 된다. 아, 100초씩 어떻게 검사를 할 거냐고. N이 무한대인데 N이 무한대면은 입력이 무한대고 입력이 무한대면 출력도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종류가 입력이 하나면 출력 하나잖아. 자기의지나 이런 것들은 촌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입력이 하나면 출력도 하나인데 N이 무한대면 입력이 무한대잖아. 그럼 출력도 개수가 다 틀려. 똑같은 게 아니야. N도 출력도 무한대로 나와. 그걸 어떻게 검사를 한다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그리고 메모리가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타이머 값이니 뭐 카운터 값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그 도대체 아니 나 속이 터져.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PC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들어가서 문제라고 저딴 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검증하고 있으니 이게 미친 시험 아니냐? 어? 아 돌았지 생각을 해봐. 아 내가 돌은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애꾸 세상에 두 눈 뜨고 있었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화내는 거 보면 미쳤다. 아니 내가 왜 미쳤냐 이거요. 어? 나는 올바르게 얘기를 한 거고. 어? 완전히 잘못된 거는 뭐예요? 얘네들이 범죄자들이지. 출제자, 검토자, 검사위원, 산업계 직원 쌍으로 다 불법을 저질러 저기 부정 검정을 하게 만든 거야. 위법한 검정을 하게 만든 거지. 출제 의뢰에 얘네들이 다 그렇게 된 거야 다 이게. 그게 얼마나 창피해 이런 애들. 이 검사위원 들어가는 애들, 출제자, 검토자 들어가는 애들, 산업계 담당 직원 얘네들 얼굴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다닐 정도로 창피한 노릇인 거야 이게. 얼마나 창피해. 출제자는 PLC 메모리를 몰라. 메모리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알고서 어디서 어디까지 계산해서 답이 얼마큼 나와야 된다.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됐어. 이 출제자, 검토자. 그럼 검사위원은, 그걸 검사하다가, 이거 검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의 제기를 해서 문제를 빨리 72회 때 이렇게 됐으면 72회 때 바꿔야지. 그런데 얘네들 끝까지 72회, 73회도 계속해서 N값이 무한대인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것들.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 내가 도대체 아니 나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 도대체. 아유 참. 그 과거에 그러니까 그 검정 자체가 위법인 거 저기 실격이나 오작을 갖다 채점자에서 제외하는 게 위법이라고 그랬죠. 그 위법 맞아요. 그럼 위법을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에다가 거기다 써놓잖아. 써놔버리잖아. 실격, 오작, 그 다음에 뭐, 기권 이런 거는 저기 채점대에서 제외한다고 써버렸어. 거기다가. 시험 문제 있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왜 이런 짓을 했냐? 산업일가공단이 뭐예요?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검정을 적용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쏘는 거지, 한마디로. 원래는 그 미작과 기권 같은 경우에는 채점자에 제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오작과 실격은, 득점에 관계없이,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는 게 맞아. 그렇게 그렇게 써있어! 규정에.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권하고 미작에다가 실격하고 저기 오작글 플러스 해가지고 채점대 다 제해가지고 감독관 편하게 검사해가지고 그냥 위법하게 검사를 지금까지 해온 거지. 이게 잘못된 거야. 정말. 다 썩었어.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되나 참. 아유 앞이 깝깝해요. 아무튼 목소리 키워서 죄송하지만
답답해요. 정말 내가 이거 봐도 이 문제를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아, 이거를 수개월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검토를 하면서 문제 세 개를 가지고서 그 몇 달을 얘네들이 하는데도 뭐가 잘못되는지를 몰라. 얘네들. 그 시험지 지금도 보면은요, 나온 거 보면은 이 작업형 시험 문제 보면은 한 30군데 이상은 좀 다 오류나 문제점이 있는 거, 위법한 거 또는 출제 오류 또는 문제점이 좀 있어. 우리 이 시험에서 이 세 가지가 한 30군데는 발견이 돼요. 내가 그거 알아요, 내가. 근데 얘네들 숨기고 있는데, 그럼 뭐 계속해서 그게 이제 발견될 때 그때마다 그거 가지고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예, 71회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한 사람들이 승소하기를 바라고, 승소하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인원들도 뭐 행정 심판을 하든지 행정 소송을 하든지 해서 PH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합격으로 변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힘들 거예요. 아마 6개월이 지나가지고 6개월 안에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문제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산업인력가용, 정부를 통해서 그 산업인력가용단을 해서 이제 PH 때문에 실격된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된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사람들을 합격자로 변경시키는 수밖에 없지. 그거는 이제 정부랑 얘기를 해야 돼.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어디 정부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따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금.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이게 설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